지금도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주무신다면 오늘 밤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뇌 건강과 수면 습관을 연구해 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관찰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병이 아니라 습관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매일 밤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그 자세에서 비롯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건강을 위해 바른 자세로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뇌는 밤마다 스스로를 청소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특별한 액체가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찌꺼기를 씻어내는 거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 통로를 막는 자세로 자면 하루하루 독성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이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찌꺼기가 치매의 씨앗이 되죠. 실제로 제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잘못된 수면 자세를 오래 유지한 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위험한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뇌를 맑게 지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자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왜 그 자세가 중요한지 과학적 근거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밤마다 같은 자세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연구를 하며 만난 분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68세의 정명숙 님이셨죠? 명숙님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잠에서 깨면 손끝이 저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기억도 자주 깜빡하시고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러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라고 웃으셨지만 그분의 하루를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잠이었습니다. 명숙님은 하루에 7시간 넘게 주무시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자는데도 개운하지 않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명숙님은 평생 등을 대고 똑바로 눕는 정자세로 주무셨습니다. 허리에 좋다고 믿으셨던 습관이었죠? 젊었을 때 허리를 다치셔서 그때부터 쭉 정자세로 주무셨대요. 40년 넘게 그렇게 주무신 거죠? 하지만 그 자세는 밤새 뇌척수액의 흐름을 막고 뇌 속 찌꺼기를 배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명숙님께 한 가지 조언만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자세를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숙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명숙님은 웃으며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아침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끝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깜빡하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실 수 있다는 게 저도 놀라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세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왜 그 자세가 뇌에 좋은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작은 자세 하나가 뇌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바꿔야 할 단 하나의 자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5번째 자세는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인데 이것만 고쳐도 두통이 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에 독이 쌓이는 자세와 그 원인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3번째와 5번째 자세는 여러분이 매일 밤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셔야 하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자세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정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로 주무시는데 허리에는 좋을지 몰라도 뇌척수액 순환에는 최악입니다. 정자세로 자면 중력 방향과 뇌척수액 흐름이 맞지 않아서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평 상태에서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30% 이상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뇌가 밤새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 속도가 30%나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찌꺼기가 제대로 안 빠지겠죠?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 사이를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뇌세포에서 나오는 대사 노폐물들을 밤에 뇌척수액이 수거해가는 거죠. 이 과정이 원활해야 뇌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김미순 72세님은 평생 이 자세로 주무셨는데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고 눈도 침침하셨대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자세를 바꾸고 나니까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베개 높이를 낮추고 왼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 주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40년, 50년을 정자세로 주무셨는데 갑자기 바꾸면 당연히 낯설죠.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적응하시면 몸이 알아서 편해집니다. 어깨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등 뒤에 작은 쿠션을 받쳐보세요. 그러면 자세가 고정되면서도 허리에 무리가 안 갑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정자세로 주무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부담이 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장에는 편할 수 있으나 위를 눌러 소화를 방해하고 숙면을 빼앗습니다. 우리 위는 왼쪽에 있고 12지장은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가 눌리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길 수 있어요. 밤새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를 보면 오른쪽으로 잘 때 숙면 비율이 2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잠은 자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얕은 잠만 자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뇌 청소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요. 박정호 69세님은 평생 오른쪽으로 주무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셨대요. 수면 시간은 충분한데 잔 것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왼쪽 방향으로 바꾸거나 바디필로우를 가슴에 끼고 자세를 고정하세요. 바디필로우는 긴 베개인데 안고 자면 자세가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왼쪽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몸이 적응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심장 질환이 심한 분은 담당 선생님과 상해 후 조정이 필요합니다.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심하신 분들은 왼쪽으로 누우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속 더부룩함 때문에 새벽에 깨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목과 경동맥을 압박해 뇌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엎드려 자면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목뼈가 비틀리면서 경동맥이 눌립니다.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게 눌리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갑니다. 일본 니가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엎드려 잘 때 산소 공급량이 40% 가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뇌는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산소의 20%를 씁니다. 그런데 산소 공급이 40%나 줄어들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요. 최은자 71세님은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자세를 바꾼 뒤 아침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목이 뻐근했는데 옆으로 누워 자시니까 개운하게 일어나신대요.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자세가 안정되면서 엎드리지 않게 됩니다. 이 자세는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므로 즉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엎드려 자면 목이 뻐근하다는 느낌 자주 받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팔을 머리 밑에 괴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자세를 취하시는데 팔 신경이 눌려 손저림과 혈류 장애 그리고 수면 방해를 유발합니다. 팔에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데 머리 무게로 이게 눌리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수면 자세와 말초 순환을 조사한 연세대학교 연구에서 이 자세는 수면 질을 가장 떨어뜨렸습니다.
팔이 저리면 자다가 깨게 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한번 깨면 2시간씩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홍미자 67세님은 아침마다 손이 저려 깨어나곤 했습니다.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고 감각이 없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풀리셨대요. 심할 때는 손을 못 쓸 정도로 저렸다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경추 문제를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수면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팔은 몸 옆이나 복부 위에 자연스럽게 두세요. 베개에 기대고 싶으시면 베개를 안고 자는 게 낫습니다. 팔을 머리 밑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손끝이 자주 차다면 혈류 문제일 수 있으니 즉시 자세 교정이 필요합니다. 잠들 때 팔이 저려 깬 적 있으신가요? 5번째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높은 베개가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이 꺾이면서 혈류가 뇌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목뼈는 일자로 쭉 펴져야 하는데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앞으로 꺾입니다. 국내 수면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베개 높이가 10cm 이상일 때 뇌혈류가 15% 감소합니다. 15%면 상당한 양입니다. 뇌로 가는 피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뇌 기능이 떨어지겠죠. 높은 베개는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거나 책 읽을 때는 좋죠. 하지만 잠잘 때는 절대 안 됩니다. 밤새 그 자세로 있으면 목뼈가 변형되고 뇌혈류가 감소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조용호 75세님은 높은 베개를 좋아하셨는데 낮은 베개로 바꾸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가 찌끈거리고 눈이 뻑뻑했는데 베개만 바꿨을 뿐인데 증상이 싹 사라졌대요. 목도 훨씬 편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수월해졌다고 하십니다. 목선과 어깨선을 자연스럽게 잇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베개 높이는 6cm에서 8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습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하는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혹시 목이 뻐근한 채로 아침을 맞이하신 적 있나요? 이렇게 보면 자는 자세 하나가 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뇌를 깨끗하게 지키는 자세와 생활 습관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뇌 청소 효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자세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4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것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왼쪽으로 눕기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뇌척수액 배출 경로가 중력 방향과 일치해 청소가 쉬워집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왼쪽으로 누웠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글림프계는 뇌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수거해서 림프관으로 보내는 거죠. 이 과정이 잘 되려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 방향과 배출 경로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매일 10분씩 단계적으로 연습하세요. 첫날은 10분만 왼쪽으로 누워 계시다가 다시 편한 자세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 날은 20분, 그 다음 날은 3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운 뒤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 자세를 안정시키세요. 쿠션을 끼우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자세가 유지됩니다. 허리나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은 특히 쿠션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밤 왼쪽으로 10분만 누워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숙면 음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아보카도, 호두, 타트 체리가 숙면을 돕습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멜라토닌이나 트립토판 같은 수면 유도 물질이 들어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많이 분비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호두에도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고 타트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의 보고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식은 숙면을 방해하니까 소량으로 가볍게 섭취하세요.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만 마시면 됩니다. 우유에 꿀을 조금 타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에 어떤 음료를 마시나요?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 들어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를 끄는 겁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청소 타이밍을 놓치게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하면 낮이라고 판단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밤에 블루라이트를 쬐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을 분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잠이 안 오고 설령 잠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화면 불빛은 최소 1시간 전부터 완전히 차단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실을 어둡게 만드세요.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으로 몸을 잠재우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가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가져가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오늘 밤은 스마트폰 없이 잠들어 볼까요? 네 번째는 저녁 식사를 3시간 전에 마치는 겁니다. 공복 상태에서 뇌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가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동안에는 뇌가 청소에 집중할 수 없어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든요. 특히 늦은 야식은 뇌를 쉬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밤늦게 먹으면 자는 동안에도 소화기관이 계속 일하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데는 평균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셔야 합니다. 주무시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세요. 11시에 주무신다면 8시까지는 저녁을 드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배가 고프시면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드세요.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요? 너무 늦게 드신다면 조금씩 앞당겨 보세요. 처음에는 배고파서 힘들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세 고정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바디필로우나 축부인을 활용하면 자세가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꿉니다. 평균적으로 한밤에 20번에서 30번 정도 뒤척인다고 해요. 왼쪽으로 자려고 누웠는데 자다가 뒤집어져서 다시 정자세로 돌아가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고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디필로우는 긴 베개인데 안고 자면 자세가 잘 안 바뀝니다. 축부인도 좋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쿠션은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지지력이 있는 쿠션을 선택하세요. 등 뒤에 베개를 받쳐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몸이 자주 돌아가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다른 자세로 누워 있다면 자세 고정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이 5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뇌의 순환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한 달만 해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정자세가 건강하다는 상식은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세는 허리를 펴주는 대신 뇌의 배수관을 막아버립니다. 허리는 좋아질지 몰라도 뇌는 망가지는 거죠. 반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뇌척수액이 원활히 순환하면서 밤새 뇌 속 독성 찌꺼기를 씻어내는 자연 청소를 도와줍니다. 중력과 해부학적 구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뇌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위험한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자세로 자면 뇌척수의 흐름이 느려지고 오른쪽으로 자면 소화가 안 되고 엎드려 자면 경동맥이 눌리고 팔을 베고 자면 손이 저리고 높은 베개를 베면 뇌연류가 감소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아무리 오래 자도 머리는 무겁고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정명숙님처럼 7시간 넘게 주무셔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숙면을 취하면 아침마다 머리가 맑고 가벼워지며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명숙님은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하고 손발도 따뜻하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며칠 전 이야기도 잘 기억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도 안 까먹으신대요. 40년 넘게 유지하신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은 왼쪽으로 누워 자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낯설고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분만 참고 누워 계세요. 10분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시고 등 뒤에도 베개를 받쳐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일주일만 하시면 왼쪽으로 눕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한 번의 변화가 10년 뒤 당신의 기억력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뇌에 조금씩 쌓인 독소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자세를 바꾸시면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생활 속 독소 3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숨은 수면 방해 요소들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왼쪽으로 자보겠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시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어서 함께 시작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수면, 맑은 뇌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